배경을 주로 이제 3D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요. 뭐 여러분 작업하시는 분들 되게 너무 잘 아실 만한 프로그램이죠. 그 스케치업을 돈을 주고 모델을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. 그 스케치업에서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이미지를 추출을 해요. 각 용도에 맞는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그거를 클트에서 합성을 하는 편이거든요. 보이는 요 이미지는 제가 스케치업에서 그냥 추출한 이미지입니다. 편집 아무것도 한 거 없고, 이게 이제 원본이면은 저는 요렇게 합성해서 쓴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그 레이어들을 좀 살펴보면은, 이거 하늘은 제가 다른 그림 파일입니다. 컬러라는 레이어를 하나 추출을 하고요.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브젝트 스케치업에서 오브젝트의 메인 컬러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하나 뽑는데, 이 뽑는 이유는 다른 건 없고,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원래 기본적인 텍스처의 이미지예요. 뭐 예를 들어 이거 다 빼면은 텍스처 이미지를 보면 뭐 벽돌의 느낌이라든지 여기 뭐 기와 이런 문양이 좀 들어가 있죠. 이걸 텍스처라고 하는데 땅의 어떤 얼룩 같은 거 이런 거가 들어 있는데, 예를 들어 제가 이 벽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은 보통 이제 빨리 접근하는 방법은 이거 매직봉 같은 거 이용해서 요 영역을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영역 선택 후에 뭐 컬러를 이렇게 다른 컬러를 이렇게 입히던가 해서 색을 바꾸게 되는데,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요. 왜냐면은 이 텍스처가 단색이 아니라 질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영역을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컬러 레이어는 텍스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컬러가 지금 성벽이 다 같은 색으로 돼 있죠. 요 같은 경우 색역 선택으로 요 컬러를 선택을 하면은 요 컬러를 선택하는 거죠. 그러면은 이 같은 색깔은 동일하게 선택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이렇게 뭐 좀 더 진한 벽 색깔 이렇게 바꾼다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고요. 이렇게 색을 바꾸기도 하고,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명암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 뭐 아래쪽에 이렇게 명암을 좀 추가하기도 하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영역 선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컬러 레이어, 컬러라는 탭일 거예요. 그거를 이제 하나 뽑습니다.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렌더링에 사용되진 않고요. 영역을 선택할 때만 쓰는 레이어예요. 다음에 이게 이제 텍스처죠. 이거를 이 모델링을 만드신 분이 이제 질감을 넣어 놓은 거고요. 그 위에 이건 방금 제가 만든 거 지우고, 그 위에 이제 스케치업을 많이 쓰는 이유가, 기존의 3D 프로그램은 요 블랙 라인이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어요. 곡선은 뭐 나오지 않는다든지, 어쨌든 요 일괄적인 얇은 선을 추출하기가 기본에 있는 3D 프로그램은 좀 어려웠었거든요. 근데 스케치업은 요거가 만화처럼 선을 추출하는 기능이 되게 편하고, 그리고 무엇보다 옛날엔 공짜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만화 작가들이 요 프로그램을 많이 썼는데, 그래서 라인을 뽑고요.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있죠. 이런 것들을 잘 합성해가지고 이런 식의 여기 나오는 이런 식의 배경으로 만드는데, 사실 제가 합성하는 방법은 다른 여타 작가님들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. 학생이 아까 물어본 게 요거였어요. 요 지뎁스 엘프 화가님께서 만드신 그 스케치업 추출 프로그램이 있어요. 윅스라고. 거기에 이제 지뎁스라는 게 있어서 그걸 쓰는데요. 그거를 쓰면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고, 이제 거리에 따라서 회색 음영으로 거리를 표현해주는 요 스타일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포그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지뎁스 비스무리한 맵을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면 이제 아까 같이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
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거는 되게 선명한 색이고요. 멀리 있는 거는 그 하얀색 안개가 낀 것 같이 점차적으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제 하얗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본이라 치면 가까이 있는 지붕은 하얀색이 없죠. 그래서 깔끔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좀 뿌옇게 나오는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합성을 하면 조금 더 그림의 원근감이 살면서 좀 더 있어 보여요. 그치, 그치. 네네네. 뭐 공기연금법처럼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윅스라고 하는 추출 프로그램이 있어요. 여기 우리 학교 학생들 혹시 듣고 있으면은 얘들아 용돈 모아가지고 요거 꼭 사도록 하렴. 그 너희들의 수명이 참 줄어든단다. 알았죠?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추출을 한번 해서 합성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간단하게. 그래서 일단은 파일을 하나 꺼내야 되니까 뭐 강의라고 할 것도 없어요. 자, 일단 보면은 이런 식의 제가 만든 배경이 있죠. 자,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뭐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어. 그런데 여기 공간을 맞아요. 웹투너스 거기에 있습니다. 아마따님 우리 학교 학생인가? 내가 하도 많이 광고를 해서 알 것 같기도 하고. 웹툰어스라는 거 한 매 학기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. 빨리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. 자, 요런 배경이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을 좀 더 공간감이 확 느껴지게 하려면 이제 거리감, 원근 아까 이제 이호국님이 말씀해주신 공기 원근을 활용하면 좋겠죠. 이게 윅스라는 거 활용해서 그냥 하겠습니다. 이거 말고 자체적으로 이 스타일로 조절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강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. 이제 만들 수 있어요. 만들 수 있는데.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클2에서 보여드린 이미지, 제가 이거 써요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. 그 이미지를 추출하는 메뉴들이에요. 그래서 보면 제가 칼라하고 텍스처, 그다음에 라인하고 그림자, 지뎁스 이렇게 뽑는다고 했죠. 그러면은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전 이 정도 쓰고요. 그때그때 또 추가로 하긴 하는데 가장 기본 요것만 뽑아 볼게요. 그러면은 요게 이제 지뎁스의 이미지예요. 그러면은 제가 지뎁스는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그 사이에 회색의 영역을 가지고 거리감을 표현한다고 했어요.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마스킹으로 활용하면 디지털 세계에서 마스크라고 하는 어떤 일정 부분을 화면에서 안 보이게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스크 레이어죠. 그죠? 그러니까 뭐 어떤 그림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씌워서 이렇게 마스킹 지우면은 원본은 살아있지만 화면에서는 안 보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질문을 하나 해볼까? 마스크를 할때 흰색으로 칠하는 게 보여요?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흰색이야, 검은색이야? 마스크가 흰색일 때 보여, 까만색일 때 보여? 누가 대답했나? 제가 채팅이 안 보여서요. 흰색일 때 보이지. 그지? 까만색일 때 안 보이고. 맞나 볼까요? 지금 여기 이제 마스크를 제가 지금 씌웠거든요.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면은 그쵸 까만색일 때 까만색이 칠해지면 안 보여요. 흰색이면 보이는 거고요. 그럼 회색이 연하면 연할수록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고 까마면 까말수록 안 보이게 되는 되게 흐릿하게 어두웠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거를 개념으로 요 지뎁스를 해석을 해봐야 돼. 요 지뎁스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은 원본의 그림은 이렇게 있는데 텍스처가 들어가면 이제 원본의 그림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뎁스를 마스킹을 씌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. 그러면은 이 까만색이 있는 부분은 화면에서 안 보이는 거겠죠. 그리고 회색이 그러니까 밝은 색은 화면에서 보이는 거겠죠. 그죠? 지뎁스를 뽑으실 때는 되게 흰색과 검은색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변화 이게 되게 그 깊이감 있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 수치를 어디서 조절하냐면 요 지뎁스 같은 경우를 딱 키면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거리감이 나타나는데 나는 이것보다 더
공간감을 내고 싶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때는 뭐로 조절을 하냐면 여기 옵션 중에 포그라는 게 있거든요. 포그. 그래서 이 포그를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디스플레이 포그가 기본적으로 켜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럼 여기 밑에 보면 0이랑 100이 있고 여기에 무한대가 있어요. 여기 바를 조절을 해서 이 거리감을 여러분이 이렇게 쫙 내는 겁니다. 그래서 보면 100%에 있는 거를 앞으로 당겨 보시면 되게 까매지죠. 여기 보면은 흑과 회색만 있는데 중간 과정에 회색이 없지. 그러면은 뭐예요? 공간감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까만색하고 흰색 사이에 그 회색의 영역이 되게 좁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이건 공간감을 많이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얗게 돼도 그 흑과 백 사이의 공간감이 작기 때문에 거리 어떤 색의 분포도가 작잖아요. 너무 다 하얗잖아. 그지? 이것도 공간감을 표현하기는 많이 그 활용도가 낮은 거지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블랙하고 화이트의 이 공간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쭉 깊이감 있게 보이는 조절을 잘 해야 돼. 그래야 이 맵을 추출했을 때 합성할 때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. GDEPS 맞춰놓은 거에 포급 값을 조절해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다시 추출한 맵을 이렇게 새로 고침 해가지고 내가 조절한 값이 맵에 적용이 되게 수정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섀도우 같은 것도 이제 뭐 빛의 방향 이런 거 잘 조절하셔가지고 이쁘게 추출해야겠죠. 그죠?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은 너무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추출을 하고, 자, 그럼 아까 추출한 이미지가 쭉 뽑힌 게 보이시죠? 맞아. 자, 이렇게 보이시죠?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합성하는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거는 컬러 레이어라고 했죠. 그래서 텍스처가 빠진 오브젝트의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건데, 요런 거를 활용해서 그림에 좀 깊이감을 더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어떤 거냐면, 이제 저같이 제가 그냥 합성하는 과정 한번 짧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, 돌이 너무 한 컬러잖아요. 이 되게 밋밋하잖아.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이 좀 3D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좀 입체적이면 좋다고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 이 나무 기둥도 그렇고 여기 돌도 그렇고 전부 다 너무 플랫하기 때문에 하단이 좀 어두워 보이게 그라데이션을 깔아주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일일이 칠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요 컬러 맵 이걸 활용해서 색상을 추출하는 겁니다. 색역 선택이라는 게 클투에 있어요. 그러면 이 색깔을 가진 건 한 번에 다 선택이 돼요. 이렇게 하면 색이 다 선택이 되죠. 자세히 보시면은 색깔로 선택하는 색역 선택으로 하면 이거 다 선택이 돼요. 그냥 한 번에 이 상태에서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곱하기로 한 다음에 이렇게 요 메뉴판이 안 보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수정되는지 세세하게는 못 볼 거예요. 이게 정식 강좌가 아니다 보니까 예, 이렇게 대충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러면은 약간 하단이 좀 어둡죠. 그러면은 원래 밑에가 좀 진해야 그림이 안정적이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있으면 하단을 좀 어둡게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돌은 됐으니까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곱하기 한 다음에 이번에는 색역 선택으로 나무 기둥을 선택하는 거예요. 이렇게 다시 색역 선택으로 나무. 그럼 이제 나무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, 그죠? 그럼 여기에서 또 이렇게 또 하단을 좀 어둡게 깔아주죠.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무랑 돌이 이렇게 하얗게 좀 밑이 어둡게 깔리죠. 이런 식으로 조금 손을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나머지도 뭐 여기는 이 바닥 같은 경우 뒤쪽이 좀 더 어둡게 들어가면 좋겠죠.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도 레이어 하나 만들고
해서 색역 선택으로 이번에는 바닥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이렇게 이제 바닥면이 선택이 되죠. 그럼 여기서도 이제 그 그라데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. 좀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예요. 이게 막 정말 전문적인 3D 합성하는 것처럼 당연히 안 되고요. 어느 정도 그냥 야매, 야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는 가까운 거니까 여기 살짝 지우는 거예요. 이렇게 티 안 나게. 최대한. 그럼 이 뒤쪽이 좀 어둡게 깔리니까 좀 더 깊이감이 들기는 하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약간의 음영을 넣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지뎁스라는 걸 이용하면 정말 좀 더 확실하게 음영을 좀 거리감이나 공간감을 살릴 수 있어요. 자,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냐면은 일단 하나는 음영으로 쓸 거예요. 그림자. 이렇게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게 확 눌러줄 거예요. 그러면은 휘도로 투명도로 변화를 누르면 흰색이 싹 빠지잖아요. 그럼 벌써 되게 그림자가 되게 손으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지우는 것보다 얘를 활용하면 엄청 되게 자연스럽잖아요. 딱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? 저만 그런가요?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이어의 컬러를 이렇게 컬러 막아 놓는 거 있죠. 투명 픽셀 잠금하면 이제 색칠돼 있는 데만 이렇게 영역을 할 수 있잖아요. 여기에서 약간의 컬러를 바꿔주게 되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좀 더 이런 식의 음영을 낼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음영을 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해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좀 더 어둡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만 컬러를 이렇게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합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. 보면은 여기 기둥하고 기둥 뒤로 기둥은 안 어두워지고 요 기둥 뒤가 어둡잖아요. 요런 게 지뎁스 맵으로 명암을 넣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지뎁스 맵을 하나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포그 기능. 아까 그 학생이 물어봤던 좀 하얗게 원근을 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가지는 다른 느낌이에요. 저는 이거를 뒤를 어둡게 해서 공간감을 확 냈다라고 하면은 아이고,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뒤를 어둡게 해서 공간감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도 돼요. 얘를 이렇게 반대로 하얗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얗게 하면은 되게 뒤에가 안개가 잔뜩 낀 느낌이죠. 뭔가 되게 신비로워 보이지 않나요? 그죠? 그래서 안개가 잔뜩 낀 것 같이 돼 있으면 이제 요걸로 투명도나 이런 거를 좀 조절해 가지고 좀 더 공간감을 살릴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이거랑 섞어서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어둡게 해서 공간감을 낸 거고 이건 어둡게 해서 공간감을 낸 거고 이거는 밝게 해서 공간감을 낸 거니까 두 개를 같이 쓰면 뭔가 규칙에 위반되잖아. 뒤에 어둡게 하고 포구도 깔고 뭐 이렇게 된 거니까 뭔가 둘 중에 적정히 잘 섞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분위기에 따라서 연출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러를 좀 주면 더 이쁘게 됩니다.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뭐 여기서 노란색도 되고 뭐 이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쓰셔도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컬러를 바꿔가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연출하시면 좋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포그 기능이고요. 이거는 그림자 기능, 지뎁스로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설명해드렸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 자체로 이제 지뎁스 원래 기능이에요. 이게 뭐냐면 포커스를 거리감으로 나타낸다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보면 까만색은 화면에서 안 보이는 거 하야면 하얄수록 선명하게 보이겠죠. 그죠?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다 합성한 거예요.
예를 들어 합성을 다 했어 이렇게. 그러면 얘를 하나의 이미지로 합칩니다. 그리고 원본을 살려둔 채로 합친 이미지를 하나 더 올려주시고요. 그러니까 원본 위에 합쳐진 이미지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걔한테 블러를 많이 줍니다.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 알죠?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.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 지뎁스를 활용 안 하면 이렇게 다 뿌야면은 입체감이 안 들잖아요. 그래서 지우개나 마스킹으로 앞쪽은 이렇게 지워줘서 선명하게 하고 뒤로 가는 거를 흐리게 하는 거 정도 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정교하게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언저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같이 지워져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웹툰이야 한 컷에 한 10초 보니까 뭐 큰 문제야? 라고 하지만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음에 걸린다. 이러면은 이제 지뎁스를 활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워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맵을 뽑았으니 써보자는 거죠.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졌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요 블러링 된 거에 지뎁스를 마스킹을 씌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지뎁스를 이렇게 켜주시고요. 이 상태로 컨트롤을 눌려서 썸네일을 클릭하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역이 딱 선택이 돼요.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내가 가우시안 블러를 줬던 이 레이어에 마스크를 눌리게 되면 뒤로 갈수록 되게 뿌얘져요. 앞쪽 이게 지금 방송이라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.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건 되게 선명하고요.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되게 뿌여지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포커스 아웃되는 느낌을 좀 더 리얼하게 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뎁스를 세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. 그래서 그림자 쓸 때가 있고요. 포그를 쓸 때가 있고 그 포커스 아웃 할 때는 반드시 써요. 그래가지고 요 세 개를 씁니다. 별거 없죠?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아까 제가 배경 만들었던 것들처럼 뭐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다른 제작되어 있는 배경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원준이 항상 좋은 말만 해주니까 여기 웹툰어스라고 치시면 여기 웹툰어스 상생 스케치업 이렇게 있죠. 아, 안녕하세요, 정우님. 요 클릭하면은 이분이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예요.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. 여기에서 보면 윅스라는 프로그램 5만 원밖에 안 해요. 치킨 두 마리만 안 먹으면 살 수 있어. 두 마리도 아니다. 요새는 한 마리 반. 윅스 클릭하시면 요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요. 진짜로 꼭 해야 돼.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 스케치업 이미지 추출할 때 다양한 모드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줘요. 그래서 스케치업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요 레이어를 여기서 제공해 주는 그 스타일만 활용해도 충분히 예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. 하다가 보면 약간 스케치업이 손에 익으면 여러분이 그 커스텀을 하기 시작해요. 그러면은 이제 기본에서 커스텀 해가지고 자기만의 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지뎁스를 안 쓰고 제가 만든 스타일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게 옛날에는 뭐 스케치업 있는 거 갖다 쓴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지. 그지? 스케치업에서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모드들이 있어요. 에, 하셔도 됩니다. 아, 일단 질문이 두 개 들어왔는데 하나씩 해드리면 아마따님 여기에 포구가 없다면은 여기서 트레이에서 꺼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기 이제 윈도우에 가시면은 여기에 디폴트 트레이에 아마 아이고 마우스가 휘휘 디폴트 트레이에 포구가 꺼져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포구를 켜주시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정우님은 2017 메이크 버전을 쓰고 있는데 안 해도 괜찮아요. 2017로도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.
모델링을 할 거라면은 그 2017 메이크 버전은 몇 가지 그 메뉴가 락이 걸려 있던지 안 되던지 뭐 그런 게 뭐 아주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사실 2017을 계속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. 추출하는 거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고요. 사실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안 사셔도 되죠. 근데 저는 왜 샀냐면은 그 프로 작가니까 뭐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디뎁스를 추출하고 어떻게 해야 이쁘게 추출하는가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. 그때 이쁘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포그를 활용하면 된다.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추출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법은 세 가지. 하나는 그림자, 하나는 공기연근 하얗게 나오는 거,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포커스 아웃 할 때 마스킹용으로 쓸 수 있다. 저는 요 세 가지로 활용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간간히 작업하다가 질문해 주시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제가 아는 거는 바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뭐 보시다가 혹은 제가 작업하는 거 보다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 남겨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작업할 때는 못하고 쉬는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. 작업하러 갑시다. 아, 강의 들어주셔서 강의라고 할 것도 없다. 팁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.